역사상 가장 귀괴하고 미스터리한 방송사고. 오늘은 아날로그 시대의 디지털 유령으로 남아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바로 그 사건, 맥스 헤드룸 전파 납치 사건의 전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죠. 지금과는 모든 게 달랐던 1987년 11월 22일, 시카고의 어느 일요일 저녁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당연히 없던 시절이죠. TV는 세상과 소통하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고, 또 거실에서 가장 신뢰받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납치됩니다. 때는 밤 9시. WGTV 채널에선 스포츠 뉴스가 한창이었어요. 댄 로원이라는 스포츠 앵커가 그날 있었던 미식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를 막 보여주고 있었죠. 아주 평범한, 늘 보던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납치된 거죠. 25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 조잡해 보이는 맥스 헤드룸 가면을 쓴 남자가 막 이상하게 회전하는 배경 앞에서 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기만 하던 시청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기도 전에 방송국에서 진짜 발빠르게 대처해서 신호를 끊어버렸어요. 화면에는 다시 앵커가 나타났는데 집에서 TV를 보던 우리랑 똑같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요. 자, 그렇게 2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도 그냥 방송사고였나 보다 하고 거의 잊어갈 때쯤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엔 다른 채널에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훨씬 더 길고 소리도 선명했죠. 그리고 훨씬 더 기괴했습니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일단 목소리부터가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었는데요. 갑자기 첫 번째로 공격했던 WGN 방송국의 다른 스포츠 해설가 이름을 딱 대면서 병신 같은 리버럴이라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뉴코크 광고 문구인 캐치 더 웨이브를 외쳐요. 근데 재밌는 건 손에 들고 있던 펩시 캔을 집어 던지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진짜 맥스 헤드룸 캐릭터는 코카콜라 광고 모델이었거든요. 완전히 대놓고 조롱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이 사람이 막 이상한 노래를 흥얼거리거든요. 알고 보니까 클러치카고라는 옛날 만화 주제곡이었어요. 그리고 난 여전히 X를 보고 있어 라고 소리치는데 이것도 그 만화 마지막 화에 나오는 대사였습니다. 완전 매니아 아니면 모를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건 정말 기가 막힌데요. 그가 첫 번째로 공격했던 방송국 WGN의 약자가 World's Greatest Newspaper,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신문사거든요. 이걸 직접 언급하면서 조롱까지 한 겁니다. 이 기괴한 퍼포먼스의 마지막은 정말 황당합니다. 갑자기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소리치더니 바지를 훌렁 내려서 맨 엉덩이를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웬 공범이 나타나서 그 엉덩이를 막 때립니다. 정말 기괴하고 외설적인 장면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뚝! 화면은 다시 지지직거리고 원래 하던 드라마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나왔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이걸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충격과 혼란에 빠졌죠. 대체 누가, 어떻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당연히 당국도 즉시 연방 차원의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수사관들은 범인의 신호가 시카고의 윌리스타워 꼭대기에서 왔다는 거, 즉 어디서 했는지는 알아냈어요. 근데 정작 누가 보냈는지는 전혀 알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범인들은 그냥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용의자 한 명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5년 뒤인 1992년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공식적인 수사는 이렇게 끝났지만 사람들의 추측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여러 가지 설이 나왔어요. 방송국에서 해고된 직원이 앙심을 품고 벌인 복수극이다. 아니다. 그냥 기술 좀 아는 애들이 재미로 한 장난이다. 혹은 뭔가 심오한 정치적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다. 심지어 나중에는 레딧 같은 데서 자기가 범인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근거는 없었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정말 몇 개 없어요. 가면을 쓰고 연기한 사람,
그리고 여장하고 나타나서 엉덩이를 때린 공범. 최소 2명은 있었다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바이럴이 된 셈이에요. 요즘 같았으면 바로 영상이 퍼지고 네티즌 수사대가 나섰겠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미스터리가 더 퍼졌고 하나의 도시전설처럼 남게 된 거죠. 나중에는 뭐 만화나 에미넴이나 뮤즈 같은 가수들 뮤직비디오에서도 이 사건을 따라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겁니다.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 사건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맥스 헤드룸 사건은 아날로그 시대에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진 완벽한 미제 사건, 기계 속의 유령으로 영원히 남게 된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들의 진짜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